팩트 위주의 자유미TV 이은정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눈 아래 지방 불룩한 것 그리고 눈물고랑 이거 교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전에 이 눈 아래 지방 불룩한 것을 뭐 재배치할 것인가 제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유튜브도 만들어 드리고 블로그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눈 밑 지방을 재배치하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서울 신촌에서 연세 자연미래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생기는 노화 현상을 우리가 위, 이쪽을 우리가 윗눈꺼풀 쪽, 주로 상안면부라고 하죠. 중안면부, 하안면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 눈 위쪽에서는 먼저 이마에 주름이 생길 것이고 윗눈꺼풀이 이렇게 처지죠. 그리고 중앙안면부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지방이 불룩하고 뭐 눈물고랑 주변에 이렇게 패임이 생기고, 이 아래쪽 하안면부에서는 이렇게 연부 조직이 처져가지고 블록해지죠. 여기 주름도 생기고 팔자주름이 깊어집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노화 현상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요 중간 부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중안면 부위 노화 현상,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이와 같이 많이 생깁니다. 눈 주변에 특히 요 눈썹이죠. 눈썹에서 요까지 거리가 길어지고 눈아래가 불룩해지죠. 그래서 이것을 이 불룩해진 지방을 재배치해서 교정을 해주고 요 거리를 다시 짧게 만들어주는 것이 젊어 보이는 얼굴 형태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 이와 같은 쪽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주는 것이 저와 같은 성형외과 전문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옆에서 본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지방이 불룩할 것이고, 이와 같이 눈물고랑 인디안 주람, 이와 같이 페인 주름이 생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왜 눈아래가 불룩해지는가, 이 현상을 보면 이 눈동자가 있고 눈동자 주변에는 약 10에서 12시 정도 지방이 채워져 있는데, 눈동자를 받쳐주는 여기 인대, 우리가 이제 락우드 서스펜서리 리가멘트라는 인대인데, 이것이 느슨해지면서 주저앉으니까, 무게는 있고 주저앉으니까 옆에서 보면 이 지방이 원래는 눈동자 밑에 있었던 것인데 주저앉으니까 이것이 밀려나온다. 그리고 이 눈 아래 지방은 사실은 이 눈 위 지방과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아래를 이렇게 눌러보면 눈 위가 불룩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이 지방이 없어지면 또 눈 위가 꺼지고, 이런 현상이 서로 상호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중안면 부위 노화 현상에서 생기는 이 지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시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 밑 지방을 제거할 것이냐 재배치할 것이냐. 이 지방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 흔히 통상적으로 시행해왔던 방법이죠. 이 지방을 이 블록한 지방을 제거하고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 흔히 해왔던 통상적인 방법이고, 또 의사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죠. 이것을 뭐 레이저로 제거하든가 결막을 통해서 레이저로 제거해서 태워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 지방이 이와 같은 눈동자를 밑에서 받쳐주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 불룩하다고 제거하는 것은 쉽지만, 대신 이것이 눈동자를 받쳐주는 지방이 없어짐으로써 눈동자가 주저앉아서 눈 위가 움푹 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과거 방식이었죠. 물론 여기는 좋아지겠지만 눈 위가 움푹 꺼지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실제 보면 이분들은 한번 과거에 눈 밑에 수술을 받았죠. 지방을 제거했던 경우죠. 그래서 다시 또 재발됐다고 저한테 오신 경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눈 위가 움푹 꺼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보면 어디 아프느냐 아니면 뭐 몸 상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눈 위가 움푹 꺼져 보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는 약간 좋아질 수 있겠지만 눈 위가 움푹 꺼지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2008년도에 나온 논문을 하나 살피면 이 지방을 제거했을 때 우리가 12년 3개월을 관찰해 봤더니 재발률이 30.8%가 되더라. 거의 3명 중 1명은 10년 정도 지나면 재발하더라.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거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재배치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죠. 물론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좀 더 난이도가 있고 경험이 필요한 수술이긴 합니다. 이 눈 밑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재배치하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을
여기서 보는 것처럼 눈동자 밑이 원래 위치로 재배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여기 뭐죠? 눈물고랑이라 여기 보면 눈 아래에 보면 뼈가 있습니다. 요 뼈 아래쪽을 박리해서 이 아래쪽으로 재배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방법을 선호하고 있고 왜 또 그렇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 눈 아래 여기 눈물이죠. 여기 눈 아래 뼈이 여기에 보면 안화인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안화인들을 분리하고 그 아래쪽으로 지방을 흘러내려서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개는 이와 같은 눈물고랑 아니면 인디안 주름을 개선할 목적으로 대개 여기에 있는 뼈에 붙어 있는 안화인대라는 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지방을 흘러내려 가지고 고정하는 방법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방법은 우리가 측면에서 본 것이고 실제 정면에서 보면 장면에 보면 이와 같이 눈썹 아래 절개를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그 안화경막이라는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이 있죠. 이것을 열어서 이와 같이 지방을 아래쪽으로 이 눈물 여기 뼈 아래쪽으로 이 눈물고랑 부위까지 이렇게 끌어당겨서 재배치하고 이것을 다시 덮어주는 방법이죠. 이것이 흔히 눈물고랑 교정하기 위해서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하죠. 저도 초반에 이와 같은 수술 방식을 선호했었고, 그러나 이제 제가 이 같은 수술을 하다 요즘은 사실은 잘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오랜 시간이 지나봤더니 이것이 자꾸 중안면부가 나이가 들면 처지거든요. 처지면 요 불룩했던 요 지방, 요 아래쪽 윤곽이 보이더라.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 내용입니다. 실제 보면 처음에는 이와 같이 지방이 잘 재배치게 되어 있고 눈물고랑도 교정이 되어 있었지만 나이가 지나면서 처지면서 이게 처지니까 요 아래쪽에 있어 새로운 심술보가 형성이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한번 사례를 보시죠. 이분은 수년 전에 이와 같이 눈 밑으로 여기에 있는 아마 눈물고랑이 여기 있었겠죠. 이것을 교정할 목적으로 지방을 흘러내렸는데 재배치를 했는데 이 중안면부가 처지니까 이 지방이 윤곽이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에는 요 부위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이 잘 교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흘러나와 있더라. 그래서 이 부위를 이것은 이제 수술 전 모습이고 재배치해줬더니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줬더니 재배치된 지방을 다시 열어서 꺼집어내줬더니 오히려 더 젊어 보이고 더 좋아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례를 보이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수년 전에 이와 같이 눈 밑으로 지방을 재배치했는데 이게 중안면부가 처지면서 옆에서 보면 이것이 아래로 처지니까 재배치했던 지방 윤곽 이게 제가 실제 수술했던 장면인데 이 지방의 윤곽 요 부위가 이 중안면부가 처지면서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꺼집어내서 눈동자 아래쪽으로 재배치했더니 오히려 더 젊어져 보이고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험이 적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이것이 수년 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물고랑도 교정이 잘 되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도 봤는데 제가 항상 코멘트를 하죠. 그래서 그 오래 시간이 지나면 이 중안면가 처지면서 이 아래쪽 윤곽이 비쳐 보이는 것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 빠져나와 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건 아니고 물론 아래쪽으로 재배치하지 않고 원래 위치로 재배치합니다. 눈동자 밑으로. 이 지방이 원래 눈동자 밑에 있었던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위치로 재배치하고 요 사이에 보면 이 근막추라는 아주 질긴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를 보강을 하죠. 우리가 자꾸 홍수가 날 때 제방을 튼튼하게 보강하는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피부는 절제하고 이렇게 해주는 수술이 사실 이 근막자라는 조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 있고 경험도 필요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주는 것은 첫째는 눈 위가 움푹 꺼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방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재배치해주는 거 흘러내리는 것도 사실은 지방을 제거하는 것과 유사해서 눈 위가 꺼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래 위치로 재배치해주면 그런 현상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이제 지방을 제거할 때는 재발률이
30.8%가 있는데 그러나 이와 같이 근막주로 고정했을 때는 재발률이 7.7%밖에 안 된다. 훨씬 재발률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경험이 필요한 수술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 아래 생기는 눈물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눈물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외부에서 지방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방 이식을 할 때 지방 알갱이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요즘은 나노 지방 이식이라고 해서 두꺼운 지방을 잘게 부수어서 그런 기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나노 지방 이식을 해서 외부에서 이것을 교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결과도 좋고 저는 이와 같은 방식을 요즘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 이식 할 때 필요하면 팔자주름이라든가 이 악광대 부위에도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죠. 이 부위 이것을 이걸 교정해서 지방을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원래 위치로 재배치하고 남는 피부 교정하고 필요하면 나노지방 이식하고 그러면 훨씬 좋아진다. 두 번째 사례 이분은 윗눈꺼풀이 많이 처졌고 아래도 블록하죠. 우리가 눈썹 아래로 했고 아래도 이 정도면 본인이 만족하십니다. 눈 아래 블록하고 이 패인 거 이것을 우리가 재배치해주고 여기 필요하면 여기다 나노지방 해주시면 훨씬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죠. 블록하고 이거 교정해주고 이 거리가 길어진 것을 짧게 단축시켜주고 블록한 것을 재배치로 교정해주면 훨씬 젊어 보인다. 마찬가지로 블록한 거 길어진 것을 여기를 우리가 교정해주고 이것을 짧게 해주고 재배치해주고 필요하면 나노지방 해주고 이런 훨씬 젊어 보인다. 사진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나노지방이 싫다고 하면 우리가 확장형하는 겁니다. 그 안화경락 부위 방내하는 게 아니고 이 아래까지 방내한 것을 확장형 수술, 더 넓게 방내한 것을 중안면 보고 상수를 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정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은 수술이 좀 더 크고 광범위하고 회복기에 좀 더 길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전체를 끌어올려서 눈물고랑 인대주름을 교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좀 더 단순한 나노지방 이식에 비해서는 좀 더 회복감이 길고 수술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팩트 위주의 자연미 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